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에 따라 청약 당첨은 곧 로또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청약 통장 가입자만 2만여 명, 전달에 비해 2.8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에서 월릉RC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돼 이르면 2022년 착공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을 반대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관여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주장입니다. 일제의 잔재를 없애려는 서울시의회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일본 제품 사용 제한에 이어 조례 속 일본식 표현을 없애는 조례도 발의됐습니다. 아차산성이 신라의 산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차성의 본래 위치가 지금의 배수지 운동장이라는 논문도 발표됐습니다. 강남에서 노원구 월계동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착공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왕복 6차로를 8차로로 늘리는 지하터널 공사로 구간은 강남 영동대로부터 노원구 월릉IC까지 10.4km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 집중호우에 범람이 잦으며 상습 정체 구간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개통될 경우 강남에서 강북까지 10분대에 오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차량 흐름도 빨라질 것이고 이 소변 공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주변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지하터널이다 보니 먼지 발생 등의 환기 문제와 더불어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진입로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월릉로 입구를 진입로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한 혼잡이 또 다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몇 가지 이제 문제로 예상되는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정부가 오늘 10월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이라지만 로또 아파트나 매매 가격 불안 같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구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걱정을 하늘같이 하고 몸도 지금 낮추고 초기 단계에 대한 정량, 그다음에 무게 대책을 어떤 제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과 분양가 심의 기준 강화,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분양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이거는 시장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을 자기들 멋대로 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신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줄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낮은 분양 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이 로또 청약으로 이어져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가 방향성을 잃으면서 이로 인한 도시 축소와 슬럼화로 인해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은 지 1, 2, 3, 4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2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지고 부동산은요 미래가치가 있는 현재가치로 거래됩니다. 미래가치가 없다면 거래 안 되죠.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위원회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대면 회의를 한 적이 없고 다 서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올릴 때 국토부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안건을 올립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앞서서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이에 대해 내세우는 부분은 바로 공이익입니다. 즉,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기대 이익보다 이 공공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됐을 겁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사실 개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국가의 개인 토지 수용이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수 역시 늘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다시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돌아오면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분명 피해가 예상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싸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개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법 조항들도 팽팽히 맞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정책은 과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급 임대주택 의무 건설 논란과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도 5대 4라는 재판관들의 팽팽한 논란이 있었던 점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도 헌법적 다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기대 이익보다 공공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조합원들의 이익은 기대 이익이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거꾸로 말하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기대하는 집값 안정화 역시 기대 이익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은 개발 과정에 투입되는 공공의 재원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로 또다시 불거진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이냐 공공의 이익이냐를 따지는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특정 지역이 이끄는 집값 상승의 도미노, 그리고 투기 시장으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까지 오랜 기간 침해되고 왜곡되어 온 개인의 권리와 부동산 문제에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어렵지만 꼭 풀어야 할 숙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그 밖에라는 뜻의 기타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란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기타 외에도 당해 같은 일본식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식 표현의 순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인재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김인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서울시 조례를 전수조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일본식이고 또 얼마나 많이 발견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제정해서 운영 중인 총 642개의 조례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예. 그중에 기타, 당해, 부의하다라는 표현이 전체 조례의 30%에 달하는
202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타, 당해, 부의하다, 어떤 조례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사용됩니까? 기타라는 표현은 우리 시민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조례의 행정 용어에 또 규칙의 훈령의 예규에서 어떠한 행정 용어의 기타 외적인 목적들을 표현할 때 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당해라는 표현 그리고 부의하다는 표현 시민들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요. 부의하다라는 표현은 붙이다라는 표현의 행정 용어인데 예. 아직까지 한글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서울시가 이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죠. 그럼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네, 남아 있었나 그렇습니다. 봅니다. 2018년 1월에 서울시가 일본식 표현에 일괄 정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법제처가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준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들 그리고 국어학자들의 견해에 전문적인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 정비가 돼서 예. 아직까지 일제 잔재의 표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례안은 이미 발의하신 겁니까? 언제쯤 최종 확정됩니까? 전체 서울시 의회 36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네. 같이 동참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 예. 11월에 회기에 바로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식 표현 일괄 정비 조례안 발의하신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치법규는 서울시 행정의 가장 중심이고 기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글의 훼손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정비를 하게 됐고 예.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에 잔재되어 있는 일본식 표현들을 개정하고 정비해 나가는 일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이 시민 정서와 어긋나고 또 우리말을 훼손하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례 속 일본식 표현을 없애자는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인재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아차산성과 관련해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에서는 아차산성이 백제의 것이 아닌 신라의 북한산성이라는 기존 학설에 더해 아차산성의 본래 위치와 역할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아차산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미 지난 2016년 9월 사적 234호 아차산성이 신라의 북한산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일단 백제가 초축했다는 아차산성에서 백제 유물이 전혀 안 나왔고요. 신라의 유물만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산성 망대지 부근에서 북한산성이라고 뚜렷하게 새겨진 명문 기화가 출토됐기 때문인데요. 예. 아차산성이 신라의 북한산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김민수 향토사학자가 해왔는데 실제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김민수 선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백제 아차성의 본래 위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아차산 배수지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예. 이곳은 원래 태봉 유적지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였습니다. 고서에 따르면 풍납토성 바로 맞은편에 아차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지금의 배수지 운동장이 아차성의 위치라는 것이죠. 예. 더불어 그곳 바로 위쪽엔 홍면봉 보루가 있는데 이 홍면봉 보루는 고구려의 지휘소, 즉 사령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면봉 보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신라의 북한산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유적지의 위치를 보면 한강 유역을 점령한 순서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예. 즉 한강 유역을 처음 점령한 백제가 가장 아래에 아차성을 축조하고 그 다음 점령한 고구려가 그 위에 홍면봉 보루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령한 신라가 더 높은 곳에 북한산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조 기자가 방금 말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과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이 사학계에서 정설로 여기는 내용과도 다르다고요?
네, 사학계에선 아차성을 백제가 토축하고 개축한 아단성 또는 아차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성 면문 기하가 출토되면서 학계에서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게다가 아차산성 축조 방식 역시 기단 보축이라고 해서 신라의 것인 게 확실해지면서 더더욱 현재의 아차산성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선 온전히 신라의 북한산성이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즉 풍납토성처럼 내부의 토성이나 내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예. 즉 백제 아차산성의 위치는 현재의 아차산성이 맞고 외성인 신라의 북한산성 안에 백제가 쌓은 아차성이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성의 내부를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논문에서는 이 밖에 또 다른 내용도 새롭게 등장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삼국사기 등에 따르면 백제의 시조인 온주가 한강 북쪽의 위례성에서 한강 남쪽의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길 곳을 관망하기 위해 부하악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하악이라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품고 있는 모양의 산 능선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부하악이 상박산, 즉 북한산이라고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선생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북한산에 올라선 지금의 송파구, 당시의 남위례성을 관망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아차산이 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아차산에서 온조가 관망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차산의 능선 모양이 부하악에 해당해서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이 사학계 등의 퍼질 파장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아차산성과 관련된 새로운 논문 내용 살펴봤습니다. 연기가 새어나오는 건물 밖으로 한 여성이 구조됩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용산구 원효로 3가의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2명이 다쳤고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4층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국제전자센터 지하 1층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건물에 있던 55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매년 5월 장미축제가 열리는 중랑구 묵동 일대가 최근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중심으로 소규모 방식의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먹골역 일대입니다. 최근 이곳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소규모 방식의 선 단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동일로 161길 일대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장미문화 골목길을 테마로 총 연장 528m, 14,599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3년간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 마련에 2억 원, 보행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에 8억 원이 쓰일 계획입니다. 한편 이 일대는 지난 7월 서울시 생활 SOC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무기동 작은 도서관 신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골목길 재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연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얼마 전 서울도서관 분관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에 이어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도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가 확정됐는데요. 송파에 들어설 시립도서관 분관의 기능과 앞으로의 남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 1년 가까이 공모를 거쳐 동남권역 서울도서관 분관에 송파구 위례신도시 문화 일부지가 확정됐습니다.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부지 면적 5,59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위례신도시의 문화 일부지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서울도서관 분관은 공연예술 특화도서관으로 추진됩니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 외에
공연과 예술을 지원하는 창작 인큐베이터 기능이 더해집니다. 이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과 시민예술가 활동 공간 등 특화 공간이 들어섭니다.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트램과 위례신사선 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향후 위례신사선이나 위례신도시의 트램까지 마무리가 되면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살펴보면 운영 프로그램과 주민 수요 등 세부 사항을 다듬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됩니다.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공모에 이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 등 송파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요구됩니다. 송파구에서는 이제 건립 과정에서 어느 한 분야의 예술이나 공연에 특화되지 않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로 입주 7년 차를 맞은 송파구 위례 신도시. 동남권역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로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가 다음 달 15일까지 SRT 수서역에서 사회적 경제 마켓을 엽니다. SRT 사회적 경제 마켓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업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기농 먹거리를 비롯해 아로마 향초와 자개 액세서리 등 14개 사회적 기업의 20여 개의 상품이 전시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마켓도 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말고는 목돈 마련할 방법이 없다. 어릴 땐 한 귀로 흘려보냈던 말들이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며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곤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풍선 효과처럼 나타나는 역효과들. 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건 자명한 일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